사건이 뭐 있고 하면서 저는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은 다음 날에 문재인 정부 그 세무청에서 네. 압수수색을 병실로 들어온 거예요. 어제 태어난 아기는 이러고 있고 저는 이제 수술했으니까 옷 다 벗고 있는데 세상에. 수사관들 3명이랑 들어와가지고 아. 핸드폰 내놓으라고 제가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물어본다고. 그게 참, 왜냐면 저희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저한테 애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라서 제가 날짜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날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온 거예요. 이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좀 악랄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저는 뭐 사람도 아니냐고 막 그때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안민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밑바닥에서 그 개 같은 노릇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다가 사실은 전체의 그 위에서 지시는 결국은 문재인이거든.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탄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탄핵한 후에도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서까지도 사실은 나는 문재인이가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지시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직도 왜 그 사람이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야 될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어,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누가 봐도 아니, 간첩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문재인이가 그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그 반복해서 보도한 그 문재인의 발언 혹시 못 보셨죠? 분단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휴전 국가인데 사실 문재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군법에 의해서 총살이에요 원래는. 군법에서 총살이야. 근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광복 후 전부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반역죄. 뿌리가 되고 예. 그러나 근데 누구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막 행동했지. 처참한 우리나라로 망명했던 사람들까지요. 그게 저는 이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가 참 의문인데. 올라오세요. 자, 그러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한테 대해서 섭섭함이라기보다 그냥 대놓고 악감정이 있고요. 악감정. 네. 그렇구나. 저도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저도 뭐 자녀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런 네. 감정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정말 예. 그냥 못돼가지고 예. 안 미워할래야 좀 안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저의 자녀들이 커갈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안민석 같은 선동꾼 내지는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5선 6선 해가면서 다음에 당선되면 국회의장 할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을 한다면 앞으로 제 자녀가 살아나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저는 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자, 그럼 안민석 의원의 범죄의 제1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선동이고. 거짓말인데 거짓말 중에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씀드리면 뭐 저희 엄마가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가 있다. 제가 무슨 박정희 대통령님의 비자금을 뭐 엄마한테 왔다가 제가 물려받았다. 그게 300조의 규모다. 300조? 네. 와, 실제로 저 300조 있어요. 제가 이거를 300조를 찾아온다면 네. 전액 안민석 의원 캠프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분명히 2018년도에 거의 다 찾았다고 비자금의 꼬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분이 뭐 국세청 직원을 데리고 그때는 또 그 민주당 시절 정부니까 데리고 저는 안민석 때문에 네. 안민석이 이렇게 돈이 있다고 더러운 돈이 집안에 많다고 거짓말해서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제 전남편 칼에 찔리고 이야, 돈이 하도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저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안민석 의원이 온 동네를 다 쑤시고 다녀서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도 어. 그게 사건이 생겼었어요. 아하. 근데 독일에서 다 무혐의 처분이 작년에 다 났단 말이에요. 아, 작년에. 그냥 혐의 없음 전부 다. 그러니까 제목은 결국은 저 돈 뭐 금액은 300억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 투사가 스위스라고 했다가 아, 스위스. 독일이라고 했다가 금액도 300조라 그랬다가 800조라 그랬다가 300조? 이야, 300조를 했다가 근데 안민석이가 기소가 됐네요. 한번 좀 띄워보세요. 예. 아, 기소가 됐어요. 예, 올려봐요. 결국엔 돈을 올려봐. 못 찾았으니까요. 명예훼손 예. 혐의 불구속 기소. 아, 기소가 됐구나. 기소가 됐네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호도를 했으면 적어도 죄송하다. 이거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사과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인간적으로서의 예의도 없잖아요. 필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철면피 아닙니까 저 인간? 아. 철면피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에 금메달 목표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삼성에서 그 말을 사준 거는 사실입니까? 제가 말을 받지도 않았고 그게 삼성 소속의 말이었고 어. 삼성 승마단이라는 게 애초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삼성 승마단에서 삼성 소속의 말을 타고 있던 선수들이 다 저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였고 다 저보다 잘 못하는 선수였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왜냐면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제 미래를 보고 저한테 제가 삼성 승마단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재용 그 저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그 기업인들 초청으로 하고 난 뒤에 뒷방으로 데려가서 정유라를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검찰이 그렇게 뒤집어 씌웠단 말이야. 그러셨을 분도 아니시고 저를 그렇게까지 잘하시지도 제가 말 타는 것도 아마 저는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랐었다. 네. 왜냐면 저희 엄마도 막 저랑 그때 막 엄청 사이가 막 좋았던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그때 이혼하시고 그러셔서 막 엄마가 뭐 우리 딸이 뭘 했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그러셨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분을 경제 공동체로 엮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이 제 사촌 언니가 한 거거든요. 걔가 뭐라고 했냐? 박 대통령님 댁에 금고가 있다. 근데 아. 그 금고에 뭐 돈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돈을 맘대로 꺼내 쓴다. 아, 그러니까 둘은 돈을 같이 쓰는 사이 경제 공동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얘도 정신 차리고 나와서 박 대통령님한테 석고대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끼리도 경제 공동체란 말을 잘 안 쓰거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 와이프도 본인이 피아자 시계 받았으면 그분들이야말로 경제 공동체지. 지금 이 생판 남남 그것도 남녀도 아니고 여를 경제 공동체로 장시호 말 하나 듣고 똑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만든다는 게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애초에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장시호도 없는 얘기 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제 사촌 언니지만 그래도 가족이지만 저는 얘가 정신 차리고 나와서 지금이라도 나라가 이렇게 개판난 거 본인 책임도 있으니까 사과하고 똑바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촌 언니의 장시호 언니는 뭐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을까? 불륜이래요. 아,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아니요 약점이 아니라 거기 그 검사 안에서 불륜 이거는 조금 조심 있게 말하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이름은 얘기를 안 할 건데 네, 그렇죠. 사과한 사람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사과조차 안 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사과조차 않는 안민석 좌파들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는 좌파들이 훨씬 더 미울 수밖에 없죠. 더 미워해야 맞고. 할 말이 지금 태산처럼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저는 화해 내지는 사과까지가 다 이루어진 상태로 보는데 험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애국운동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어머니 또 박근혜 대통령 깜방 치고 오는 건 난 당연하게 잘한 거다. 아직도 못 깨닫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8년이라 그랬죠. 네. 8년이면 일반 사범 같으면 형기가 형 몇 년 받으셨어요? 28년? 28년. 아니 무슨 국사범도 아닌데. 18년에 그 따로 3년에 벌금을 못 내가지고 또 플러스 3년에 총 합쳐서 25년, 23년에. 이야, 참 잔인하네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동일한 사건을 한 사람은 사면 복권을 해주고 일반 힘이 없는 그 최세원 씨는 사실 저희는 가석방에 기댈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왜냐면 네. 가석방 요건 자체가 벌금을 완납을 해야 되는데 벌금이 200억이 나왔는데 벌금이 네, 그 벌금의 200억은 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뇌물죄가 돼버려서 그 뇌물죄에 대한 벌금 2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삼성의 이재용은 다 냈어요? 벌금? 저희 엄마가 맞았어요, 벌금을. 벌금을. 네. 이야. 그래서 참. 추징금 따로 또 벌금 따로거든요. 그래서 추징금으로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던 빌딩 그대로 가져가고 이미 빌딩은 다 뺏어간 상태에서 네. 지금도 내야 될 것이 200억. 네. 그러면 근데 그래서 그 벌금은 사실 낼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사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저를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저는 문재인 정부 내내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세무재판에 시달리고 그랬거든요. 안민석이 또 여기서 안민석이 또 등장하는데 그렇지. 안민석이 무슨 법을 발의하려고 했냐.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발의하려고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저희 엄마 재산 몰수법을 발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국회가 왜 개판이냐면은 국회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6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국회가 이 개판이란 말이야. 이 지구상에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교회 폐쇄를 76명이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다가 지금 국회의장인 현재 띄워봐. 네, 띄워봐. 이게 교회 폐쇄법 이게 나라 지구촌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교회 폐쇄법이야.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김남국도 있네요. 저희 이모. 아니 다 있어. 여기 악한 놈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전체의 그 위에서 지시는 결국은 문재인이거든.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탄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탄핵한 후에도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서까지도 사실은 나는 문재인이가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지시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아직도 왜 그 사람이 멀쩡하게 밖에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야 될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어.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누가 봐도 아니, 간첩보다 더 했으면 더 할지. 근데 문재인이 지금 안 잡혀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이 이렇게 쉬어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얘네들이 언젠가는 국가 전복을 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에다가 나라 갖다 바치려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점점 뻔뻔하게 문재인이 무지성으로 저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총선 못 이기면 진짜 적화통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이 그런 나라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나한테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실까?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건전한 상식이 있으면요. 네. 저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심전심. 자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서 안민석이 성공하니까 김희경 같은 제2의 나팔수가 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수를 못하게 해야지 얘들이 선동 이런 거를 안 하지. 안민석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은 앞으로 제2의 김희경, 제2의 안민석, 제2의 정청래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투표해 주시고 우리 정유라 씨,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신앙 가지시고 그렇구나.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많은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다 동원하시고 40명이죠. 40명. 2대 해도 되고 세대 해도 되고 각 마을별로 지금 약 한 2,000명 이상이 조직이 됐으니까 2,000명이면 버스가 40명 타니까 몇 대가 필요하나? 2,000명이면 50대. 각 50대. 그러면